미 전역에서 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방탄 책가방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학교 총기 난사로 인해 학부모들이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5년 역사를 지닌 공동묘지에서 묘비가 무더기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편의점 내 개인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늘어나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피스 공원에서 여행객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내 물품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첫 소식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미 전역에서 방탄 책가방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학교 총기 사고가 잇따르자 학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자녀의 방탄용 가방을 찾고 있는 건데요. 아이들이 안전을 위해 방탄 책가방을 매야 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합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매장에 방탄 책가방이 걸려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하고 찾기 힘든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인기가 높아져 어디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방탄 책가방은 사실상 학생보단 학부모들이 더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총기 난사로부터 자녀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싶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I think it creates fear, so I wouldn't be a proponent of it, but I get it. I get that some parents would feel like my child will be a little more safe. 방탄 책가방은 보기엔 평범한 책가방 같지만 가방 안엔 일반 방탄복과 비슷한 탄도 보호막이 부착돼 있습니다. 공개적인 방탄 성능 시험 결과 안전도 검증됐습니다. 그래서인지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학부모들은 지갑을 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There's definitely a spike in sales that happens after a mass shooting, but more so after a school shooting. 하지만 아이들의 방탄 책가방이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학생들이 총격을 방어하는 것이 아닌 학교의 총기 자체가 반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I think it's good, but instead of that, why not having something so they can check the kids don't bring guns to school instead, so we can feel more secure. SNS에선 한 학부모가 유치원생인 아들에게 방탄 책가방 사용법과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대응 요령을 가르치는 영상이 공개돼 미국의 현실에 대한 씁쓸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115년 역사를 지닌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공동묘지에서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유족들이 세운 묘비가 무더기로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공동묘지를 파손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됐다는 점을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비치의 한 공동묘지, 수십 개의 묘비가 쓰러져 있습니다. 비석들 일부에 금이 가 있기도 합니다. 사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들이 무더기로 훼손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15년의 역사를 지닌 써니사이드 공동묘지는 롱비치의 역사적인 인물 16,000여 명이 묻힌 뜻깊은 장소인 만큼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더 큽니다. Here you can find the stories of all sorts of people. This is a place of respect, and these headstones can't be easily recreated. 묘지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기물 파손은 지난 18일 밤사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롱비치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공동묘지 훼손 사건이 잇따르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동묘지는 시 소유인 만큼 피해 복구에 수천 달러의 세금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The city has to make hard decisions all the time with its money, and now this is, probably several $1,000s, I would imagine, in repairs. 롱비치시 공원국은 오는 10월 공동묘지 투어를 앞두고 현재 피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묘비가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역사적 유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편의점 내 게임기를 부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전 4시쯤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도끼로 게임기를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The whole operation takes about 2.5 minutes. It's a lightning bolt. It was pre-planned. They came and they only have to be correct one time. And there's money involved. And when they get that money, they figure, well, why not? They can do this over and over again. And they are, from what I understand, they are getting lucky at some places, and that is what is going on. 최근 인근 지역에서 게임기를 부수고 안에 있는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일부 게임기 제조업체는 기기를 금속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펜실베니아 북동쪽에 위치한 주유소에서도 수천 달러 상당의 게임기를 훔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유명 관광지인 그리피스 공원에서 여행객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리피스 공원에서 렌트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차량 내 물품 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방문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절도범들은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북가주 지역에서 내려와 전문적으로 차량 절도 범죄를 일삼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최근 타주에서 온 한 여성은 차에 있던 $9,000의 현금과 귀중품, 신분증 등을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올해 그리피스 공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절도는 121건에 달하며 지난 5월 이후에만 6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시건주에서 개 수십 마리가 잇따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시건 주립대학의 수의학연구소는 오세고 카운티와 클레어 카운티 동물보호소에서 각각 개 20마리와 30마리가 구토와 식욕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사 결과 대부분의 개 사체에서 파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Parvovirus is a severe gastrointestinal illness that it mostly affects young dogs, puppies generally, that are unvaccinated for it. But at this point, it seems fairly unlikely that a vaccinated dog is at high risk of this. 한편 미국 수의학협회에 따르면 파보 바이러스는 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장소에서 감염된 개와 접촉하거나 대변을 통해 쉽게 전염되고 감염될 경우 식욕 저하와 탈수, 빈혈, 쇼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핵폭탄 공격을 받을 경우 시민들의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후 사실상 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기관리국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핵 공격 대응 요령에 따르면 핵폭탄 공격을 받았을 경우 신속하게 실내로 대피하고 폭발 당시 외부에 있었다면 즉시 몸을 씻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폭탄이 터지면 집 자체가 사라져 대피할 곳 자체가 없다면서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뜬금없는 동영상 제작으로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적대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역시 최근 영상을 통해 미국이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면 핵탄두를 제조하고 뉴욕을 지옥의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23개 카운티가 대규모 홍수로 인해 재난 지역이 선포됐습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서 24시간 동안 9인치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난 1932년 이후 역대 최고 1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차량과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비행기가 지연되는 등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23개의 카운티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Importantly, additional counties may be added as the storm system works its way through the state.
I will sign it at this time. 한편 국립기상국은 이번 주 남부 지역 전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초등학교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성범죄 전과범이 체포됐습니다. 리버사이드 경찰국은 지난 19일 오후 12시 30분쯤 맥올리프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도주한 32세 로건 나이스 원거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한 남성을 목격했고 화장실 안에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자 이 남성을 추격했지만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로 용의자를 추적한 결과 나이스 원거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성범죄자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알보드 통합교육구 측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내 치안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중단됐던 영화관 티켓 구독 서비스 무비패스가 2년 만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CNN에 따르면 무비패스는 다음 달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무비패스는 기존 한 달 10달러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10달러부터 30달러까지 요금제가 다양해지고 요금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의 수도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구독료로 몇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무비패스 측은 오는 25일부터 가입 희망자들에 대한 대기 명단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대와 기아자동차 SUV 모델에서 결함이 발견돼 대규모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일부 인기 SUV 차량에서 트레일러 히치 와이어링 결함으로 차량이 전기합선을 일으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북미 지역에서 총 28만 대를 자발적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판매된 현대 팰리세이드 24만 5천 대와 기아 텔룰라이드 3만 6천 대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리콜과 관련해 발생한 피해는 25건으로 확인됐지만 이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들이 실내 차고 등에 주차돼 있을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차량 소유자들에게 수리될 때까지 실외나 건물에서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환율이 치솟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 같은 경우 당장 이익이 큰 건데요. 다만 급격한 환율 상승에 대비해야 하는 등 고환율의 위험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2분기 적자를 냈습니다. 밀가루값, 파묘값이 치솟았는데 환율까지 올라 손해가 컸습니다. 반면 같은 라면 회사인 삼양은 크게 웃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273억 원, 작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높은 환율은 삼양에 오히려 호재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삼양의 대표 수출품은 불닭볶음면. 벌써 매운데요. 비빔면 그렇게 매냐? 땀 보세요. BTS 지민이 올린 영상들 때문에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Oh my god. I can't breathe. 불닭볶음면은 90개 나라로 수출하고 있는데 누적 판매량이 40억 개입니다. 삼양식품의 수출은 2017년 1억 달러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 4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똑같이 1억 달러를 수출해도 환율이 1,000원이면 1,000억 원을 벌지만 환율이 1,300원이면 300억 원이나 더 벌게 됩니다. 이러니 밀가루값, 파묘값이 올라도 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농심도 매출의 37%가 해외에서 나오지만 대부분 현지에서 만들어 팔기 때문에 환율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에 유리합니다. 현대차는 2분기 이익이 3조 원, 기아는 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에 14조 원의 이익을 냈는데 이 가운데 1조 3천억 원이 환율 효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항공사들은 울상입니다. 비행기 리스료, 기름값을 모두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10원 오를 때 대한항공은 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284억 원씩 손해를 본다고 합니다. 큰 기업들은 환율 위험에 대비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환율이 치솟으면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환율이 계속되면 결국 경제 전체에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달러 강세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건 막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현지 시간 24일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독립기념일인데요. 최근 푸틴 측근 딸의 사망 사고까지 겹치며 양국 간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3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고 자국민들에게는 며칠 안에 민간 정부 시설에 대한 공격이 예상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크림반도 반환을 논의한 크림 플랫폼 회의에서 8년 전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이번 전쟁에서 되찾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진정시키기 위해 전선을 동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러시아와의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Будуть бити нас, будуть отримувати відповідь, потужну відповідь. Хочу сказати, з кожним днем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불리던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테러의 배후로 거듭 지목하며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아조우 연대 출신 비밀 요원인 나탈리아 보우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실행한 사람과 주문한 사람 모두에게 자비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도네츠크 지역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Донец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Завершается освобождени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Маринка, более 75% которого уже находят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союзных войск.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 정부 시설 타격에 속도를 낸다는 첩보가 있다며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자국민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방어태세 지원을 위해 단일 지원 규모로는 최대 액수인 4조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우크라이나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1주년이 되는 날이자 전쟁이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 날로 전면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유럽 전역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러시아 전략 폭격기 2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주 시작된 한미연합연습인 을지자유의 방패를 두고 북한,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부는 연합훈련으로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동해 상공에서 전략 폭격기 2대가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행은 예정된 것이었고 특정 구역을 지날 때 한국군 F-16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러시아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했다고 출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 5월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들이 우리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해 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과 미국의 연합연습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출격한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연합연습을 향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두고 가장 모험적인 북침 실전 연습이라고 비난했고 중국 관영 매체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제부터 시작된 을지자유의 방패 일부 훈련은 민관군 합동으로 진행 중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 유해물질이 누출된 상황을 가정해 오염 지역을 정화하는 등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 CP 탱고를 찾은 이종섭 장관은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훈련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가치,
그것이 바로 그 자유, 인권, 법치 이러한 것들이다. 한미 양국군은 기존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야외 기동 훈련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공식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양국 정상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친필 축하 서한을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주목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은 오늘 오후 7시 서울 포시전 호텔과 베이징 다오이타이 17호각에서 동시에 시작됩니다. 다오이타이 17호각은 30년 전 한중 수교식이 이루어진 역사적 장소입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서울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중 한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베이징 행사에는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양국 외교수장은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보낸 친필 축하 서한을 대신 낭독합니다. 윤 대통령의 서한에는 지난 30년간 한중 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관계 발전과 의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앞서 오후 6시부터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가 1년여에 걸쳐 만든 공동보고서를 양국 장관에게 제출하는 행사가 이원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보고서에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한중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사드에 이른바 치포 등 한중 간 민감한 현안이 잇따라 불거지는 와중에 맞은 한중 수교 30주년. 외교부는 개별적 사안들이 양국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도훈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어제 경찰에 공개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5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경찰은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계자들과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경찰에 출석한 김혜경 씨는 조사 5시간 만인 오후 6시 55분쯤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조사인 만큼 길어질 거란 당초 전망보다 짧게 끝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조사가 끝난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김 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8월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점심 식사를 한 뒤 이들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식사비는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하게 냈고 나머지 비용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건 전혀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주도한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경기도 감사 결과 수백만 원 상당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법인카드 사용 과정에서 김혜경 씨의 지시 또는 암묵적 승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고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돼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추가 조사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인과 파티를 즐기는 영상과 클럽에서 남성과 춤추는 영상 등이 잇따라 공개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가 이번엔 관저에서 친구들이 찍은 사진이 공개돼 또다시 사과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여성 인플루언서 2명이 노출한 상체를 핀란드라고 적힌 명패로 가린 채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린 총리가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 사진이 총리 관저에서 찍힌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마린 총리는 음악 페스티벌에 다녀온 뒤 친구들을 관저로 불러 함께 사우나와 수영을 하고 찍은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고요. 관저 아래층 손님용 화장실에서 찍은 것 같다며 사진이 적절하지 않다, 찍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사교 활동이 핀란드 국가 안보에는 위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강조했고요. 친구들이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관저 실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양의 흙먼지가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3일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던 곡물 저장고 일부가 또 무너졌는데요. 이 저장고는 재작년 8월 2,700여 톤의 질산 암모늄 폭발의 충격으로 붕괴해서 2년 넘게 방치돼 있었는데 지난 4일 추가로 일부가 무너졌다가 이번에 3차 붕괴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건물의 절반도 남지 않았고 곧 나머지 부분도 무너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레바논 정부는 북부 트리폴리 항구 등에 새 곡물 저장고를 짓기로 했습니다. 검은 불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포르투갈 북동부 산불 지역에서 포착된 불회오리 파이어 토네이도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주변 불길과 연기를 순식간에 끌어당겨서 산불 방향과 강도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는 포르투갈에서는 곳곳에서 산불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2,000명 이상의 소방관들이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 검은오름 인근 보존 지역이 개발업자에 의해서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무가 빼곡하게 들어찬 울창한 숲 사이로 휑하게 붉은색 맨 땅이 드러난 이곳.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인 제주도 조천읍에 있는 검은오름과 뱅디굴 일대인데요.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인데 땅 주인과 부동산 개발업자가 허가도 없이 무단 훼손한 겁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문화재보호법과 산지관리법,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땅 주인과 부동산 개발업자를 구속하고 훼손에 가담한 4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땅값 상승을 노린 개발 행위를 목적으로 중장비를 동원해 나무 만여 그루를 잘라내고 지면을 평탄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된 면적은 76,990제곱미터로 축구장 10배에 달하는데요. 조사 결과 훼손 전 해당 토지의 실거래 가격은 평당 25,000원 수준이었지만 훼손 후 10만 원으로 상승해 시세 차익만 1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모드를 켜고 운전대를 잡은 남성. 시속 56km로 질주하던 차가 사람을 감지하자 속도를 줄이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아이는 운전자의 11살 아들입니다. 미국의 한 자동차 판매업자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안전성을 알아보겠다며 자신의 아들을 도로 앞에 세워둔 건데요. 이번에 오토파일럿 모드로 시속 41마일, 65km 속도로 주행하는 남성. 테슬라 차량이 보행자를 인식한 계기판을 영상에 띄우기도 합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은 점을 지적하면서 비난했는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소비자들 스스로 차량 기술을 시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면서 어린아이 등 사람을 동원해 차량의 기술 성능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 학살 등의 잔혹한 참상이나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한 공간을 둘러보는 관광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한 여행사가 전쟁터를 둘러보는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여행사 홈페이지,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전쟁 폐허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관광 상품은 지난 7월 투어를 시작한 뒤 예약이 150건 이상 이뤄졌다는데요. 1인당 50유로, 우리 돈 약 7만 원 정도를 내면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여러 도시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폐허 속 불에 탄 군용 장비와 폭탄 잔해를 가까이서 보게 된다는데요. 한 번에 10명 이하의 인원을 상대로 3-4시간 동안 투어가 진행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 경보 4단계인 여행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도 여행사 대표는
파괴된 도시와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기 원한다면 꼭 방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은행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우당탕탕탕! 복도를 돌진하며 직원들을 놀라게 한 정체는 바로 성난 황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의사와 전문가가 밧줄로 유인해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는데요. 이 과정에서 황소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은행 직원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다고 합니다. 30분이나 날뛰던 이 황소, 수의사가 쏜 마취총을 맞고 기절하면서 잠잠해졌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황소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은행에 들어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8월 23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